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폴리곤의 매티크 토큰이 지난 24시간 동안 6%가량 급등하며 약세장 속에 선전하고 있다. 시가총액 8위 암호화폐 매티크는 12일 오후 8시 5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5.85% 상승한 1.0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 이후 폴리곤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오픈AI의 인공지능 툴인 챗GPT는 10년 말까지 매티크 토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챗GPT는 폴리곤의 성장하는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빠른 거래 속도, 네트워크에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매티크의 가격이 $10에서 $50 또는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핀볼드는 챗GPT의 가격 예측은 추측성 예측이다. 이 같은 예측이 실현되는지 여부는 시장 상황, 경쟁, 규제 개발 및 기술 발전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며 투기적인 예측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실버게이트 은행이 48시간 만에 붕괴되면서 경제 불확실성 속에 미국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으며 일부 금융 관계자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제3의 대출기관이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금과 은화를 실물로 구입하라고 조언했다. 세 번째 은행 붕괴에 대한 기요사키의 경고는 또 다른 암호화폐 친화적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의 미래에 대한 추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핀볼드는 전했다. 실제 3월 10일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경제학자이자 암호화폐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는 미국 은행 시스템이 2008년 위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큰 붕괴를 겪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권의 이 같은 우려는 주로 암호화폐 기업과 협력하는 데 주력하던 대출기관인 실버게이트 은행의 붕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되고 해당 부문에서 상당한 자본이 유출되면서 촉발됐다고 시프는 진단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SBB 인수 시나리오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혀 또 잡음을 일으켰다.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0일 파산한 SBB를 트위터가 인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자 그 생각에 열려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앞서 한일 업체 대표가 트위터가 SBB를 사들여 디지털 은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트윗을 올리자 머스크가 댓글로 이같이 대답한 것이다. 머스크는 전기차 테슬라 최고 경영자로 지난해 트위터를 전격 인수해 경영 중이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좌충우돌한테 이어 이번엔 미 스타트업 돈줄이던 SBB 파산에도 참견하려는 듯한 언급을 내놓자 테슬라 투자자 사이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테슬라 주주라는 한 트위터 이용자는 테슬라 주식을 더 팔겠지, 사양한다라고 썼다. 머스크는 작년 10월 트위터 인수한 직후 테슬라 주식 $40억 어치를 매도했다.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이후 주가는 17개월 만에 $200 이하로 추락했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10일 유동성 부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SB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 환자인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미국 16위은행인 SBB가 무너진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을 닫은 저축은행 워싱턴 뮤추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최근 터진 미국 크립토 친화적 은행 실버게이트의 저발적 청산에 더해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여파까지 더해지며 전날 $2만 선이 무너졌지만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2만 중반대 가격까지 회복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2일 오전 11시 48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23% 상승한 $2638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19,628.25달러까지 떨어진 후 반등하며 최고 2792.53달러까지 회복했다.
시가총액은 여전히 4천억 달러를 하회, 현재 3,984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8% 수준이다. 투자 심리 위축세는 지속됐다. 이날 안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과 동일한 33을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계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신흥기술 전문 헤지펀드 X3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업자 앤드류가 소식통을 인용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USD 코인 발행사 서클이 리스크가 있는 은행, 특히 SVB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세크는 어스드크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수주 내 이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달러와 연동해 비교적 안정적 암호화폐로 꼽혔던 어스드크는 주말 사이 가격이 역대 최저인 0.87달러를 찍었다가 현재 0.98달러까지 오르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어스드크의 급락은 발행사인 서클이 10일 400억 달러가량의 준비금 중 33억 달러가 SVB에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은행의 경우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게 없고 자본 건전성도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이 10일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 불능을 이유로 SVB를 폐쇄하자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점검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영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이 매주 일요일에 참석하는 일명 F4 회의에도 안건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주 일요일에 하는 F4 회동에서 SVB 파산이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위험 회피 강화, 외인 자금 유출 영향이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SVB와 사업 모델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이번 사태로 미연방 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런 면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SVB 사태가 국내 은행과는 관련이 없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국내 대응 상황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예금 구조는 예금 보장 한도가 높은 도매액이 크지 않고 채권 비중이 큰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은행 중에 SVB나 실리콘밸리에 익스포저가 있는 곳도 없어 시장 전반에 영향은 없다면서 하지만 각국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점검할 것으로 보여 우리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PF 대주단 협약을 4월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사의 미분양, 고물가 부담과 PF 리스크를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8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각종 사전 금융 안정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의 이강 현 총재가 예상을 깨고 유임됐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2일 전국인민대표들회 회의에서 이강을 인민은행 총재로 인선했다. 2018년 인민은행 총재로 선임된 이강 총재는 올해 양회 때 새 내각 출범과 함께 교체될 것이 유력시되었기에 관측통들은 예상외의 인사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류금 재정부장과 왕원타오 상무부장도 유임됐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에 크게 하회하는 3% 성장에 그친 중국은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안정 속 성장 기조하에 내수 확대를 중심축에 놓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창 총리와 허리펀 부총리가 경제라인의 새 두톱으로 나선 상황에서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부문 핵심 장관 2명을 유임시킨 것은 경제 운용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 유임은 급격한 금리 변동과 같은 통화 정책 수단보다는 내수 확대를 중심으로 경제를 안정 기조 속에 회복시키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이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침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재정부와 중앙은행 수장을 유임시켜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에는 안후이성 당 서기를 지낸 정산재가 임명됐다. 3월 11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1분 현재 시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3월 22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68.3%로 전날의 40.2%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반면 25bp 가능성은 31.7%로 전장의 59.8%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직후에는 약 60%에 달하는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3월 25bp 인상을 예상했다. 다만 주말 동안 연준의 50bp 인상 전망은 다시 7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다.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의 파장이 전 세계 금융권과 기업들로 퍼지기 시작했다. 각국 규제 당국도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11일 블룸버그, AP통신 등에 따르면 SVB 영국 지점도 파산 선언을 앞두고 있으며 이미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 고객을 받지 않고 있다. 약 180개의 영국 정보기술 업체는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에게 개입을 촉구하는 사안을 보냈다. 이들은 예치금 손실은 기술 부문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기업 생태계를 20년 뒤로 되돌릴 수도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하룻밤새 강제 청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월요일에 위기가 시작될 것이므로 당국이 지금 막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에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링구미 관계자는 회사 현금 85%를 SVB에 예치했다면서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SVB가 캐나다를 포함해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 등지에도 진출해 현지에서 영업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트 장관은 이날 오전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 총재와 이번 사태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재무부 관리들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는 기업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영국 재무부가 밝혔다. 각국 당국에는 먼저 파장이 미칠 범위를 파악해야 할 과제가 당면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은 이 통신의 영국 재무부가 스타트업들의 예금 규모, 현금 손실 추정액 등을 묻고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SVB 파산과 관련해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대책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과 주지사가 실리콘밸리 은행과 이 상황을 다루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기국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특히 미국과 이웃한 캐나다는 즉각 공포가 번지는 분위기다. 토론토의 광고 기술 개발 업체인 어큐티에즈는 보유 현금의 90%에 달하는 5,500만 달러를 SVB에 넣어둔 상황이며 나머지 은행에 있는 현금은 48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1년 나스닥에 상장한 이 업체는 이에 따라 월요일인 13일 증시가 개장하기에 앞서 금요일인 10일 거래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SVB 캐나다 지점에서는 현지 테크 산업의 손줄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대출 규모를 2배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SVB 캐나다 지점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개소 이후 지난해 대출 규모는 4억 3,500만 캐나다 달러로 전년도 2억 1,200만 달러에서 껑충 뛰어올랐다. 중국 내 SVB 합작 법인은 독자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고객 탈레기에 나섰다. SVB 본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금융계뿐만 아니라 농업으로도 파문이 번질 조짐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세계적 와인 생산지인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는 자칫 1990년대부터 쌓아온 명성이 흔들릴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누마 카운티의 한 와인 농장은 크게 실망했다면서
소규모 농장들이 새로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대출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혹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농장 관계자는 SBB는 와인 농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 은행은 가장 중요한 대출 기관 중 하나였다면서 만약 이 은행이 사라지면 이미 대출 이자 상승에 직면한 와인 산업에 분명 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암호화폐 시장도 먹구름이 다가온 상황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달러와 연동해 비교적 안정적 가상화폐로 꼽혔던 어스드크는 주말 사이 가격이 역대 최저인 0.87달러를 찍었다가 현재 0.94달러로 소폭 올랐다. 어스드크의 급락은 발행사인 서클이 10일 400억 달러가량의 준비금 중 33억 달러가 SBB에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주로 거래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가 코인 시장에도 미치고 있다. 12일 글로벌 암호화폐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7분 현재 스테이블 코인 어스드크는 0.9708달러를 나타냈다. 장중에는 0.8774달러까지 떨어지며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반등하며 현재 가격대까지 회복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와 1대1로 고정된 어스드크는 테더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스테이블 코인이다. 어스드크의 급락은 이 코인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이 SBB에 자금이 묶여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서클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400억 달러가량의 준비금 중 33억 달러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 가격을 뒷받침하는 준비금 중 8%가량이 묶인 것이다. 서클은 여 SBB에 의존했던 다른 고객, 예금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이 은행의 지속성에 대한 요구에 동참하고 주와 연방 규제 당국의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연초에 강세를 보이던 증시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미국의 긴축 우려와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에 지난주 약세를 보이면서 각각 2,400선과 800선을 내줬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0일 2,394.59로 지난 3일보다 1.54%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2차전지 강세에 힘입어 연초보다 20% 오르면서 작년 8월 이후 처음 800선을 회복, 820부근까지 갔다가 최근 나흘 연속 하락해 지난 10일 788.60로 마쳤다. 연초 국내 주식을 사들이던 외국인 투자자가 차익 실현에 나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지난 한 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순매도 규모는 각각 1조 6,814억 원, 1조 6,585억 원이었다. 반면 개인은 한 주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조 3,256억 원과 1조 9,90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는 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주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가 급락하면서 3대 지수가 각각 1% 넘게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채권값은 올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주요 고객인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 스타트업 등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시장에선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이미 현실화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특히 이번 사태가 미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 폭에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한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 업체의 부실자산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선 연준이 지난달 베이비 스텝에서 이달의 빅스텝으로 인상폭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따른 영향을 받아 인상폭을 확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증시에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키움증권연구원은 이달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미국에서 물가와 소비지표 발표가 대기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중국에선 소비 개선이 지속되면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은 양호한 경기와 물가 오름세를 고려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연구원은 경제지표 등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는 데다 경기 전망에 대한 시각도 엇갈리고 있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코스피 주간 변동폭으로 2350에서 2470을 제시했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이벤트 일정은 아래와 같다. 14일 미국 2월 소비자 물가, 15일 중국 2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유로존 1월 산업생산, 미국 2월 생산자 물가, 16일 중국 2월 주택가격, 유로존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17일 유로존 2월 소비자 물가, 미국 2월 산업생산,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다.